거울 속의 사랑. 세 번째 배신. 서연의 손이 떨렸다.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메시지들은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었다. 미안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너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는 과분해. 우리 잠시 거리를 두자. 민준이었다. 35살. 세 번째 남자. 세 번째 이별. 아니, 정확히는 세 번째 버림받음이었다. 첫 번째는 대학 시절 재훈이었다.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그 냉정함이 오히려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3년을 매달렸다. 그가 웃게 만들려고,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얻으려고. 결국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넌 너무 감정적이야 라는 말을 남기고. 두 번째는 직장 상사였던 석호였다. 기혼자였다. 서연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내와는 이미 끝났어 라고 말했고, 그녀는 믿고 싶었다. 2년 후, 그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SNS에서 봤다. 그리고 이제 민준, 프리랜서 사진작가, 자유로운 영혼, 관계에 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남자. 서연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1년 반을 투자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자신이 충분히 이해심 많고 독립적인 여자라는 걸 보여주면 그가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던지고 욕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여자는 울고 있었다. 번져 있었다. 스토야, 또 같은 짓을 했어. 그녀는 자신에게 소리쳤다. 거울의 손바닥을 탁 쳤다. 차가운 유리가 손에 닿았다. 2점, 정신과 의사의 방. 패턴을 보시나요? 서연 씨. 정신과 의사 박지우는 조용히 물었다. 사실 지우는 정통 정신과 의사라기보다는 융심리학을 전공한 심리치료사였다. 서연은 친구 민지의 권유로 여기 왔다. 약 처방만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문제를 파헤쳐보는 게 어때? 무슨 패턴이요? 서연은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3명 모두 감정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냉정했고, 석호 씨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고, 민준 씨는 관계 자체를 두려워했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우연 아닌가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를 아시나요? 지우는 책꽂이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하게 만들 때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시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서연 씨,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거울요? 당신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죠.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요. 3점, 어린 시절로의 여행. 다음 세션에서 지우는 서연에게 어린 시절에 대해 물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 질문이 올 줄 알았지만 여전히 대답하기 어려웠다. 냉정했어요. 아니, 그냥 없었어요. 물리적으로는 집에 계셨지만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다.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를 갔다. 서연과 대화를 나눈 기억이 거의 없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래, 잘했네 이러고는 신문을 보셨죠.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아프다고 해도 항상 같은 반응이었어요. 무관심. 어머니는요? 엄마는 너무 바쁘셨어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려고 너무 애쓰셨죠. 아버지가 원하는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저한테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착해야 해. 남자들은 까다로운 여자 싫어해. 참고 이해해줘야 해. 지우는 메모를 했다. 서연 씨, 당신은 어린 시절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를 안 좋아하는 남자한테만 끌리는 건가요? 정확히는 당신의 무의식이 그 익숙한 패턴을 찾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감정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남자들을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는 유일한 형태의 사랑이니까요. 4점, 그림자와의 만남. 몇 주 후, 지우는 서연에게 과제를 줬다.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든 부분들이죠. 주에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 5가지를 적어오세요. 서연은 노트를 펼쳤다. 1점, 나는 집착한다. 2점, 나는 통제하려고 한다. 3점, 나는 질투가 심하다. 4점, 나는 필사적이다. 5점, 나는 가치가 없다. 마지막 것을 쓸 때 펜이 종이를 찢을 것처럼 강하게 눌렀다. 다음 세션에서 지우는 그 리스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른 질문을 해보죠. 당신이 사귀었던 남자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집착했나요? 통제했나요? 서연은 생각해봤다. 재훈은 저를 통제했어요. 뭘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간섭했죠. 석호는 질투가 심했어요. 제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면 화를 냈어요. 민주는, 그녀는 말을 멈췄다. 민주는 너무 독립적인 척했지만 사실은 친밀감이 무서웠어요.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는 게 두려웠죠.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부인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한다고요. 서연 씨, 당신이 그 남자들에게서 본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이기도 했어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제 말은 제가 집착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저를 통제하는 남자를 선택했다는 건가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신을 가치 없게 만드는 남자들을 끌어당긴 거죠. 그것이 익숙하니까요. 5점, 진우의 등장. 2개월 후, 서연은 친구 민지의 생일 파티에서 진우를 만났다. 진우는 달랐다. 따뜻했고, 관심을 보였고, 먼저 연락했다. 첫 데이트에서 그는 서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2번째 데이트에서 그는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 라고 분명히 말했다. 서연은 이상했다. 좋은 의미에서 이상했다. 선생님, 저 이상한 남자를 만났어요. 지우는 웃었다. 이상하다니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잘해줘요. 헷갈리지 않아요. 감정 게임을 안 해요. 그런데 지루해요. 서연은 고백했다. 그녀는 창피했지만 진실이었다. 그 사람이랑 있으면 편안해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심장이 안 뛰어요. 재훈이나 민준이랑 있을 때처럼 그 긴장감이 없어요. 제가 미친 건가요? 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정상입니다. 서연 씨, 당신의 신경계는 혼돈이 사랑처럼 느껴지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드라마가 없으면 열정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열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안이에요. 그럼 진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과제를 드릴게요. 진우와 한 달만 더 만나보세요. 그리고 매번 데이트 후에 오늘 나는 안전하다고 느꼈는가를 적어보세요. 사랑과 안전함의 차이를 느껴보는 거예요. 6점, 민준의 재등장. 3주 후, 민준이 전화를 했다. 서연아, 보고 싶어.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 익숙한 아드레날린, 그 달콤한 고통. 나 요즘 생각 많이 했어. 내가 필요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줄래? 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말했다. 드디어. 그가 깨달았어.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거잖아. 다른 하나는 말했다. 또야. 또 같은 패턴이야. 그는 변하지 않아. 그날 밤, 서연은 진우와 저녁을 먹기로 되어 있었다. 진우는 그녀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해뒀다. 그는 그녀의 음식 알레르기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나중에 진우가 물었다. 오늘 왠지 마음이 안 편해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말했다. 전 남자친구가 연락을 했어요. 진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 사람한테 다시 끌려요. 그런데 동시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 사람은 절 버렸어요. 4번이나요.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전 당신을 붙잡을 수 없어요. 당신이 선택해야 해요. 한 가지만 말할게요. 당신이 항상 불안해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애걸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요. 7점, 거울 앞에 서. 그날 밤, 서연은 다시 거울 앞에 섰다. 같은 욕실, 같은 거울.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오랫동안 들여다봤다. 너는 누구니?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너는 정말로 민준을 사랑하니? 아니면 그가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랑하니? 너는 그를 원하니? 아니면 아빠를 원하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지훈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은 거울입니다. 서연은 이제 이해했다. 그녀는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차갑고 무관심하고 감정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남자의 사랑을.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의 거부를 다시 경험하는 것이었다. 재우는 아버지였다. 석호도 아버지였다. 민준도 아버지였다. 그들은 모두 같은 사람이었다. 이제 그만. 서연은 거울에 대고 속삭였다. 이제 그만할 거야. 8점, 선택. 다음 날, 서연은 민준을 만났다. 카페에서. 민준은 여전히 잘생겼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가 달랐다. 서연아, 나 진심이야.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준아, 한 가지 물어볼게. 선택하지 않았을 때, 넌 뭐 했어? 민준은 당황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너랑 헤어지고 나서, 넌 변하기 위해 뭘 했어? 상담을 받았어. 내 문제를 들여다봤어?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다시 연락한 거야?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은 일어섰다. 민준아, 난 더 이상 내가 나를 선택하기를 기다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먼저 나를 선택했거든. 그녀는 카페를 나왔다.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불안 때문이 아니었다. 자유 때문이었다. 9점, 새로운 시작.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서연은 떨리고 있었다. 다른 이유로. 진우 씨, 저예요. 서연 씨,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제가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직도 가끔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더 익숙하거든요. 진우는 조용히 들었다. 저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안전해요. 그게 지루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평화라는 거요. 서연 씨. 네, 가도 돼요. 저는 어디 안 가요. 서연은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다. 10점. 1년 후, 서연은 다시 지훈의 상담실에 있었다. 이번에는 정기 상담이 아니라 마무리를 위해서였다. 어떠세요, 서연 씨?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완벽하지는 않아요. 아직도 가끔 옛날 패턴이 올라와요. 진우가 연락이 조금 늦으면 저는 여전히 불안해져요. 또 버려지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제 문제라는 걸 알아요. 진우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저는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나 불안해.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내 옛날 상처가 올라오는 거야. 라고요. 지우는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의식입니다. 무의식이 의식이 되는 거죠. 선생님,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사랑은 치유가 아니에요. 사랑은 거울이에요. 진우는 절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는 제가 치유되어야 할 부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치유했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제가 1년 전에 썼던 리스트 기억하세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저의 모습들요? 기억합니다.
저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녀는 노트를 펼쳤다. 1점, 나는 열정적이다. 집착이 아니라. 2점, 나는 경계를 설정한다. 통제가 아니라. 3점, 나는 감정이 풍부하다. 질투가 아니라. 4점, 나는 사랑을 추구한다. 필사적인 게 아니라. 5점, 나는 가치 있다. 마지막 것에 별표가 3개 그려져 있었다. 융은 말했죠.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둠을 의식하게 만듦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고요. 저는 제 어둠과 마주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빛을 볼 수 있어요. 11점, 부모님과의 대화. 가장 어려운 순간은 부모님과의 대화였다. 추석 명절에 서연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빠. 응. 아버지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다. 아빠, 저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래, 해봐. 저는 평생 아빠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절 한 번도 안 봐주셨어요.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았다. 서연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당황함을 봤다. 아빠는 항상 일만 하셨어요. 저랑 대화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아빠 같은 남자들만 찾았어요. 저를 안 봐주는 남자들. 제가 사랑받으려고 애걸해야 하는 남자들요.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살면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봤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다만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내 아버지도 그랬거든.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 그랬어. 알아요, 아빠. 이제는 알아요. 그게 아빠의 상처였다는 걸. 하지만 그게 제 상처가 되게 할 순 없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전 이제 어른이에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아빠가 저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아빠가 원하신다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빠와 딸로서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연의 손을 꽉 쥐었다. 12점, 진우와의 위기.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6개월 후, 진우와 큰 싸움을 했다. 진우가 야근으로 데이트를 취소했을 때 서연의 옛날 패턴이 올라왔다.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항상 일이 더 중요하지. 서연은 소리쳤다. 그리고 순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들었다. 그것은 엄마가 아빠한테 했던 말이었다. 미안해.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미안해, 진우야. 지금 내가 한 말은 그건 너에 대한 게 아니었어. 그건 내 상처였어. 진우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그런데 서연아,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 내가 불안할 때 나한테 공격하지 말고 말해줘. 나 지금 불안해라고. 그럼 우리 함께 해결할 수 있잖아. 서연은 그의 품에서 울었다.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이라는 것을 알았다. 완벽하지 않지만 정직한 것. 가면을 쓰지 않지만 서로를 지지하는 것. 13점, 민지의 이야기. 어느 날 친구 민지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 서연아, 나 또 실패했어. 세 번째 남자랑도 헤어졌어. 서연은 민지를 만났다. 카페에서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리고 서연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1년 전의 자신을. 민지야, 한 가지 물어볼게. 너는 왜 그 남자를 좋아했어? 그냥 좋았어. 심장이 뛰었어. 심장이 뛴 게 사랑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불안 때문이었을까? 민지는 멈췄다. 무슨 말이야? 서연은 민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융에 대해서, 그림자에 대해서, 무의식적 패턴에 대해서. 민지야, 우리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을 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해.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사랑이니까. 민지는 눈물을 닦았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거울을 봐. 진짜로 봐. 그리고 물어봐. 내가 끌어당기는 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내 어떤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있을까? 서연은 민지에게 지훈 선생님의 연락처를 줬다.
이게 마법의 해결책은 아니야. 아프고, 힘들고, 시간이 걸려. 하지만 민지야, 그만한 가치가 있어. 왜냐하면 끝에는 내가 있거든. 진짜 너. 14점. 석호의 재등장. 1년 반 후, 서연은 우연히 석호를 마주쳤다. 회사 로비에서였다. 서연아, 석호는 여전히 잘생겼다. 하지만 이상했다. 서연의 심장은 뛰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석호 씨. 서연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커피 한잔 할래? 아니요, 괜찮아요. 서연아, 나 미안했어. 그때 내가 너무 못됐지. 서연은 그를 쳐다봤다. 한때 이 남자가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한때 이 남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석호 씨, 사과 감사해요. 하지만 전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네. 당신이 절 떠났을 때 저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지만 그 조각들을 다시 맞추면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요. 석호는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행복해 보여. 저는 행복해요. 처음으로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15점. 결혼식. 2년 후 서연과 진우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서연은 순백의 드레스 대신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선택했다. 완벽할 필요는 없잖아라고 그녀는 말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서연은 자신이 쓴 서약을 읽었다. 진우, 나는 당신에게 약속해요. 나는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나는 정직한 파트너가 될 거예요. 내가 불안할 때 나는 숨기지 않고 말할 거예요. 내가 상처받을 때 나는 공격하지 않고 표현할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 자신을 구했거든요. 하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요. 두 개의 완전한 사람으로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약속해요.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용기를 가지고 진실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안전함이었어요. 그 안전함 속에서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요. 식장에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서연의 아버지도 눈물을 닦고 있었다. 16점. 신혼여행에서의 깨달음.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어느 날 저녁 서연과 진우는 해변을 걷고 있었다. 진우야. 응? 고마워. 뭐가? 기다려줘서. 내가 내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 진우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아, 나도 완벽하지 않아. 나도 내 문제들이 있어. 내 불안함, 내 두려움. 다만 너는 내가 그것들과 마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줬어. 그게 사랑인가 봐. 서연은 말했다. 서로의 상처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치유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서연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융 선생님이 맞았다. 내가 끌어당기는 사랑은 거울이었다. 처음에는 내 상처를 반영하는 거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치유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을 간청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을 선택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먼저 나 자신을 선택한다. 17점. 5년 후 상담사 서연. 5년이 흘렀다. 서연은 이제 심리상담사였다. 지훈 선생님 밑에서 수련을 받고 융 심리학을 공부했다. 그녀의 상담실에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이름은 수진이었다. 선생님, 저 또 똑같은 남자한테 당했어요. 세 번째예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이해하는 미소였다. 수진 씨,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남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나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다른 질문을 할게요. 당신은 왜 그런 남자들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선택했다고요? 네. 사랑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의식이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이유가 있어요. 서연은 책꽂이에서 융해책을 꺼냈다. 그녀가 10년 전 지훈 선생님의 상담실에서 처음 봤던 바로 그 책이었다. 수진 씨, 제가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거울을요. 18점. 딸에게. 10년 후 서연에게는 7살 된 딸이 있었다. 이름은 지아였다. 어느 날 지아가 유치원에서 울며 돌아왔다. 엄마, 민수가 나랑 안 놀아줘. 서연은 딸을 안아주었다. 그래, 그게 속상했구나. 응, 나는 민수가 좋은데 민수는 나를 안 좋아해. 서연은 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서 10년 전의 자신을 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딸이 자신처럼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지아야, 엄마가 중요한 걸 알려줄게. 너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좋아할 가치가 없는 건 아니야. 정말. 응,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을 안 좋아해. 그리고 그 이유 대부분은 너랑 상관없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민수가 너랑 안 놀고 싶어 하면 그건 민수의 선택이야. 하지만 지아야, 너는 너랑 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응, 그 친구들과 놀아. 그리고 기억해. 내가 누군가한테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니야. 내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뛰어나갔다. 진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잘했어, 여보.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나는 우리 딸이 내가 배운 걸 처음부터 알았으면 좋겠어. 사랑은 국어라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랑은 선택이라는 걸. 19점. 아버지의 임종. 15년 후 서연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암이었다. 서연은 매일 병원에 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와 진짜 대화를 나눴다.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다. 네, 아빠, 내가 좋은 아버지 못 됐지.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얇은 손이었다. 아빠는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빠의 아버지에게 배운 방식으로요. 미안하다. 알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해해요. 아빠의 침묵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표현을 못해서였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는 잘 컸어. 강한 여자가 됐어. 아빠 덕분이에요. 내 탓인데? 아니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아빠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거울이었어요. 아빠를 통해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찾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평화롭게 돌아가셨다. 20점. 환갑. 서연의 환갑날. 그녀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였다. 케이크 앞에서 사람들이 소원 빌어 라고 외쳤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소원을 빌지 않았다. 대신 감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상처, 배신, 고통, 하지만 또한 치유, 성장, 사랑. 그녀는 재훈, 석호, 민준을 생각했다. 한때 그녀를 부수었던 남자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왜냐하면 그들 없이는 그녀는 거울을 보지 못했을 테니까. 그들 없이는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녀는 지훈 선생님을 생각했다. 이제 은퇴한 그는 오늘 파티에 와 있었다. 선생님, 서연은 지훈에게 다가갔다. 서연 씨, 환갑 축하합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 선생님을 만났을 때가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당신은 부서진 사람이었죠. 맞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고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제가 제 조각들을 스스로 주울 수 있게 도와주셨죠.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아니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제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끌어당기는 사랑은 제 책임이라는 것을요. 지우는 미소 지었다. 융이 말했죠. 당신이 의식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운명이 될 것이다라고요. 당신은 의식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에필로그 거울.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떠나고 서연은 다시 욕실 거울 앞에 섰다. 30년 전 그녀는 이 거울 앞에서 울었다. 민준에게 버림받았을 때 20년 전 그녀는 이 거울 앞에서 결심했다.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지금 60세의 서연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다. 주름이 있었다. 흰 머리가 있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사랑받기를 구걸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완성시켜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완전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버림받는 것을, 혼자인 것을.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가장 중요한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다. 바로 자기 자신을. 서연은 거울에 손을 댔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았다. 고마워.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리고 그녀는 불을 끄고 침실로 갔다. 진우가 자고 있는 곳으로. 그녀는 남편 옆에 누워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칼 융이 맞았다.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랑은 거울이다. 처음에는 우리의 상처를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낸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치유를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우리가 더 이상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온다. 우리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때 사랑은 필수품이 아니라 선물이 된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된다. 서연은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작가의 말, 사랑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람들, 우리가 선택하는 관계들, 우리가 반복하는 패턴들,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운명이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거울을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패턴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상처와 마주한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할 때,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랑도 변합니다.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당신이.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입니다.